퇴직금으로 60세에 시작한 꽃집, 1년 만에 접은 가슴 아픈 이야기. 서론 은퇴, 새로운 꿈의 시작인가, 끝인가? 60세. 누군가에겐 인생의 황금기를 맞이하는 나이지만 또 누군가에겐 오랜 직장 생활을 마무리하고 낯선 은퇴의 세계로 발을 내딛는 시점이다. 퇴직금이라는 그동안의 노고가 응축된 돈을 손에 쥐고 서 있는 순간 마음속엔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다. 이 돈으로 뭔가 새롭게 시작해볼까? 라는 생각이 스친다. TV에서 보던 그 멋진 카페 주인 혹은 동네에서 꽃향기 가득한 꽃집 사장님의 모습이 떠오른다. 나도 저렇게 내 가게를 꾸리며 여유롭게 의미 있게 살고 싶다는 꿈. 하지만 현실은 드라마처럼 낭만적이지만은 않다. 내 주변에도 그런 이들이 많았다. 퇴직금을 털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60대의 어르신들. 그 중에서도 꽃집을 차린 한 분의 이야기는 특히 가슴에 와닿는다. 꽃집이라니 얼마나 로맨틱한가? 매일 아침 싱싱한 꽃을 손질하고 손님들에게 미소를 선물하며 은퇴 후 삶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 꿈은 1년 만에 접혔다. 왜일까?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실패담이 아니다. 은퇴 후 삶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혹은 이미 그 길을 걷고 있는 이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던져준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통해 은퇴 후 삶의 현실과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 깊이 파헤쳐보자. 본문 꽃집 꿈의 시작과 끝, 그리고 그 너머의 교훈. 1. 꿈의 시작 퇴직금으로 꽃집을 열다. 김영희 가명 할머니는 60세에 은퇴했다. 30년 넘게 공무원으로 성실히 일하며 차곡차곡 모은 퇴직금 2억 원을 손에 쥐었다. 자녀들은 이미 독립했고 남편과 함께 소박한 노후를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았지만 영희 할머니는 뭔가 더 하고 싶었다. 이 나이에 뭐라도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 그냥 집에만 있으면 너무 심심할 것 같아. 그렇게 그녀는 평소 좋아하던 꽃을 떠올렸다. 꽃집이라 면적으로도 무리하지 않고 사람들과 소통하며 예쁜 꽃을 다루는 일이니 은퇴 후 삶의 딱일 거라 생각했다. 꽃집을 차리기로 결심한 영희 할머니는 동네 상권을 조사하고 꽃 도매 시장도 몇 번 방문했다. 퇴직금 중 1억 원을 투자해 작은 가게를 얻고 인테리어도 깔끔하게 했다. 플로리스트 자격증도 따며 준비는 꽤 철저한 편이었다. 2023년 봄 드디어 영인의 꽃집 간판이 걸렸다. 가게 오픈 첫날 동네 주민들이 축하 화환을 보내주고 손님들이 북적였다. 이제야 내 인생 2막이 시작됐구나. 라는 희망의 영희 할머니의 얼굴엔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설렘은 오래가지 않았다. 1년 뒤 영인의 꽃집은 문을 닫았다. 퇴직금 1억 원은 거의 다 날아갔고 할머니는 깊은 실망과 상실감에 빠졌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 이 꿈이 무너진 이후 현실의 벽. 꽃집 운영은 영희 할머니가 상상했던 것과 달랐다. 첫 번째 문제는 수익성이었다. 꽃은 생물이라 유통기한이 짧다. 예쁜 꽃을 진열해 놓아도 하루 이틀 지나면 시들어버리니 팔리지 않은 꽃은 고스란히 손실로 돌아왔다. 도매시장에서 꽃을 사올 때마다 이건 좀 비싸도 예쁘니까 잘 팔릴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동네 손님들은 비싼 장미나 수입 꽃보다는 저렴한 국화를 선호했다. 게다가 꽃다발 하나에 들어가는 포장지, 리본, 노동비를 계산해보니 마진이 턱없이 적었다. 두 번째는 경쟁이었다. 영희 할머니의 꽃집 근처엔 이미 오래된 꽃집 두 곳이 있었다. 그들은 단골도 많았고 지역 상인들과의 네트워크도 탄탄했다. 반면 영희 할머니는 신참이었다. 새로운 꽃집이 생겼다더니 뭐 별다를 게 없네라는 손님들의 반응이 점점 늘었다. SNS 마케팅을 해볼까 싶었지만 60세의 인스타그램을 배우는 건 쉽지 않았다.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운영을 맡겨보려 했지만 인건비 부담이 너무 컸다. 마지막으로 체력과 스트레스도 큰 몫을 했다. 꽃집은 아침 일찍 도매시장에 가서 꽃을 골라오고 하루 종일 서서 손님을 맞아야 한다. 60세의 영희 할머니에겐 체력적으로 버거운 일이었다. 게다가 매출이 줄어들면서 이러다 퇴직금 다 날리는 거 아냐? 라는 불안감이 커졌다. 스트레스는 잠을 설치게 했고 결국 건강까지 나빠졌다. 1년 만에 영희 할머니는 가게를 접기로 결심했다. 내가 너무 쉽게 생각했어. 은퇴 후 삶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지. 3.
비슷한 사례들 은퇴 후 창업의 함정. 영희 할머니의 이야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다. 은퇴 후 퇴직금으로 창업을 시도했다가 좌절한 이들은 주변에 많다. 여기 비슷한 사례 3가지를 소개하며 그들이 마주한 현실을 들여다보자. 사례 1. 58세에 시작한 카페, 6개월 만에 문 닫다. 이상철 가명씨는 58세에 제조업체에서 퇴직했다. 평소 커피를 좋아했던 그는 동네에 아늑한 카페를 차리면 좋겠다는 꿈을 꿨다. 퇴직금 1억 5천만 원을 투자해 예쁜 인테리어의 카페를 오픈했다. 하지만 문제는 상권이었다. 그의 카페는 대로변에서 조금 떨어진 골목에 있었고 유동 인구가 적었다. 게다가 근처엔 이미 프랜차이즈 커피숍이 2곳이나 있었다. 내 커피는 수제 원두로 맛이 다를 거야 라는 믿음은 통하지 않았다. 손님은 주로 저렴한 테이크아웃 커피를 찾았고 이상철 씨의 카페는 고급 디저트와 분위기로 승부하기엔 역부족이었다. 6개월 만에 적자가 쌓여 가게를 접었다. 그는 말했다. 상권 분석을 너무 대충 했어. 그냥 내 꿈만 좇았던 거지. 사례 2. 62세의 치킨집,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민수 가명씨는 62세에 은퇴 후 치킨집을 차렸다. 치킨은 언제나 잘 팔리잖아 라는 생각에 퇴직금 2억 원을 프랜차이즈 가맹비와 인테리어 비용으로 썼다. 하지만 치킨집은 24시간 운영에 가까웠고 배달 주문이 몰릴 땐 정신없었다. 60대 초반의 박씨는 밤늦게까지 튀김기를 돌리며 일하는 게 너무 힘들었다. 게다가 배달 앱 수수료와 원재료비 상승으로 수익은 기대 이하였다. 가족들은 그 나이에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하냐며 반대했지만 박씨는 내가 뭔가 해야지라며 고집을 부렸다. 결국 1년 반 만에 가게를 정리했다. 가족 말 좀 들을 걸 그랬어. 체력이 안 따라줬어. 사례 3. 55세의 연 베이커리, 마케팅의 중요성을 몰랐다. 최수진 가명씨는 55세에 제빵사 자격증을 따고 베이커리를 열었다. 퇴직금 1억 2천만 원을 투자해 동네에 작은 빵집을 차렸다. 그녀는 건강한 빵을 만들면 사람들이 알아줄 거야 라고 믿었다. 하지만 동네 주민들은 대형 마트나 프랜차이즈 빵집을 더 선호했다. 최 씨는 SNS나 지역 광고를 전혀 하지 않았고 입소문에만 의존했다. 결국 손님은 점점 줄었고 빵 재료비와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었다. 1년 만에 가게를 접은 최 씨는 마케팅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 그냥 빵만 잘 만들면 되는 줄 알았지라며 후회했다. 4. 은퇴 후 창업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이 이야기들을 통해 알 수 있듯 은퇴 후 창업은 단순히 돈과 열정만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몇 가지 실질적인 조언을 정리해보자. 첫째, 철저한 시장 조사와 상권 분석. 창업을 꿈꾼다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 상권 분석은 필수다. 내 가게 주변에 어떤 경쟁자가 있는지, 어떤 고객층이 많은지, 그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한다. 영희 할머니의 꽃집은 동네에 이미 자리 잡은 꽃집들과 차별화하지 못했다. 이상철 씨의 카페는 유동인구가 적은 곳에 자리 잡았다. 상권 분석 없이 여기 괜찮아 보이네라는 감으로 시작하면 실패 확률이 높다. 둘째, 체력과 시간의 현실적 고려. 60대는 아직 젊다고 하지만 2030대처럼 체력이 넘치는 나이는 아니다. 꽃집, 카페, 치킨집 같은 자영업은 생각보다 노동 강도가 세다. 영희 할머니는 하루 종일 서서 일하며 체력이 바닥났다. 박민수 씨는 밤늦게까지 치킨을 튀기다 건강을 해쳤다. 은퇴 후 창업을 계획한다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노동 시간과 강도를 현실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직원을 고용하는 것도 고려하자. 셋째, 마케팅과 디지털 적응. 요즘은 SNS 마케팅 없이는 장사하기 힘들다. 최수진 씨의 베이커리는 마케팅 부족으로 망했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네이버 블로그 같은 플랫폼을 활용해 가게를 알리는 게 중요하다. 60대라고 디지털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지역 커뮤니티 앱이나 동네 카페에 가게를 홍보하거나 젊은 직원을 고용해 SNS를 맡기는 것도 방법이다. 디지털 세상에 적응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넷째, 재무 계획과 리스크 관리. 퇴직금은 노후를 위한 마지막 안전망이다. 이 돈을 전부 창업에 쏟아붓는 건 위험하다. 영희 할머니는 퇴직금 1억 원을 꽃집에 투자했지만 손실을 만회할 여력이 없었다. 창업을 하더라도 전체 퇴직금의 3,050%만 투자하고 나머지는 비상금으로 남겨두는 게 현명하다. 또 월세, 인건비, 원재료비 등 고정비를 계산해 최소 6개월은 버틸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해야 한다. 다섯째, 가족과의 대화. 은퇴 후 창업은 혼자만의 결정이 아니다. 박민수 씨는 가족의 반대를 무시하고 치킨집을 열었다가 후회했다. 창업은 시간, 돈, 감정적으로 큰 에너지를 요구한다. 배우자나 자녀들과 충분히 상의하고 그들의 지지를 받는 게 중요하다. 가족이 함께 응원해주면 심리적 부담도 줄고 실패하더라도 회복하기 쉽다. 5. 은퇴 후 삶의 새로운 정의. 영희 할머니의 꽃집은 실패로 끝났지만 그녀는 그 경험을 통해 많은 걸 배웠다. 다시 도전하라면 더 신중하게 준비할 거야. 하지만 그 1년 동안 뭔가 해봤다는 게 나쁘지만은 않았어. 그녀는 지금 동네 복지관에서 꽃꽂이 강의를 하며 소소한 행복을 찾고 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 은퇴 후 삶은 꼭 창업으로만 빛날 필요는 없다. 새로운 취미를 찾거나 지역사회에 기여하거나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인생 이막이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준비와 현실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결론 은퇴, 준비가 꿈을 현실로 만든다. 60세의 퇴직금으로 꽃집을 시작한 영희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걸 생각하게 한다. 은퇴 후 삶은 낭만적인 꿈만으로 채워지지 않는다. 시장의 현실, 체력의 한계, 재무적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으면 그 꿈은 금세 악몽으로 변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도전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다. 철저한 준비와 현실적인 계획이 있다면 은퇴 후에도 멋진 인생 이막을 쓸 수 있다.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한 당신에게 묻고 싶다.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영희 할머니의 이야기를 교훈 삼아 한 발짝 더 신중하게 그러나 용기 있게 나아가 보자. 인생은 60세에도 70세에도 여전히 새롭게 시작할 기회로 가득하다.